예,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지난 영상까지 가상 메모리 그리고 가상 메모리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열심히 살펴봤었고요. 자, 이번 영상부터는 파일 시스템 그리고 디스크 관리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 최근은 디스크 관리 부분이 먼저 나오는데 강의 내용상은 파일 시스템을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파일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일 시스템입니다. 자, 파일 시스템을 보기 전에 일단 저희 파일이라는 게, 저희 데이터라는 게 어디에 저장이 되죠? 예, 디스크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디스크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한번 부터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저희 컴퓨터 뜯어보신 분들은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겼고 얘를 뜯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이제 궁금해서 얘를 뜯어본 적이 있는데 얘를 뜯으면은 이렇게 동그란 원판 같은 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원판을 우리는 디스크팩이라고 하고요. 이 원판들을 디스크팩이라고 그러죠. 각각을 이제 디스크라고 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실제 저희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는 건데, 자, 각각의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이 디스크를 보면은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누어져 있는 녀석 중에 이 하나, 뭐 여기로 보면 이 하나, 이 녀석을 섹터라고 합니다. 이 섹터에다가 우리가 실제로 0이냐, 뭐 1이냐 이런 데이터를 저장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섹터는 데이터 저장 판독의 물리적인 단위를 말합니다.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는 트랙입니다. 자, 우리 중심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섹터들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원 모양이 되겠죠. 자, 즉 플래터 한 면의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섹터들의 집합. 자, 이 원 같은 거리에 있는 이 섹터들의 집합을 우리는 트랙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트랙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플래터, 이 디스크 위에서 말하는 거고요. 자, 이것들이 우리가 디스크 팩이니까 디스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각 디스크에서 이 같은 반지름을 갖는 트랙들의 집합, 여기랑 또 얘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자, 이렇게 많은 트랙들이 같은 반지름을 갖는 녀석들이죠. 자, 이 녀석들을 묶어서 우리는 실린더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 다 포함해서 실린더란 이름으로 이렇게 부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플래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원판 디스크인데 여기에 이제 양면에 자석 물질을 입혀 놓은 판이에요. 그래서 자성이 있어야 저희가 여기서 0인지 1인지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플래터, 이 하나를 플래터라고 하고요. 플래터에는 여기 앞면과 요 뒤쪽에서 보이는 뒷면, 뒷면이 있게 돼요. 그 각 면을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면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디스크팩은 섹터, 트랙, 실린더, 플래터, 서페이스로 구성되어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파일이 실제로 저장될 공간이죠. 자, 이렇게 디스크팩을 봤으면은, 자, 디스크팩, 이 플래터들에는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 걔를 또 읽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 읽는 장치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플래터들부터 정보를 읽는 이거를 우리는 디스크 드라이브라고 했었죠. 얘네 집합을. 자, 그래서 디스크 드라이브 정의부터 보면은 디스크 팩의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판독,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된 장치를 이야기해요. 저희가 디스크 팩은 살펴봤으니까 이 디스크 정보를 읽는 거나 뭐 기록하는 장비, 그 녀석들의 이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각각 이렇게 트랙에 정보가 저장된다고 했죠. 그럼 이 트랙의 정보를 읽어야 될 거예요. 그 읽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헤드라는 녀석입니다. 머리죠. 자, 정보를 읽는 헤드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헤드는 이 팔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걸 암이라고 합니다. 이 암에 헤드를 붙여 놓은 형태가 되고요. 뭐 헤드를 잡고 있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죠.
자, 그리고 이 암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플래터의 각 면에 이렇게 앞면, 뒷면, 두 번째 플래터에도 앞면, 뒷면, 세 번째에도 앞면, 뒷면, 모든 면에서 이제 정보가 저희를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암과 헤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잡고 있는 기둥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거를 우리는 포지셔너라고 합니다. 포지셔너 또는 붐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포지셔너 또는 붐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잡고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디스크에 있는 여기 있는 정보를 읽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돌려줘야 되죠. 자, 여기 축이 하나 있어서 얘를 돌림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이 헤드가 있는 곳으로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팩을 고정하는 회전축을 우리는 스파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디스크팩을 고정하는 회전축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서 원하는 섹터를 암이 있는 쪽으로, 헤드가 있는 쪽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하드디스크 살 때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디스크를 이제 살 때 보면은 가장 많이 있는 게 1TB 해서 용량을 보게 될 거고요. 또 많이 보게 되는 게 7200 RPM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 낮은 것도 있을 거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분당 회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으면은 얘를 빨리빨리 돌릴 수 있어서 정보를 빨리 읽을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RPM이 가지는 의미, 이 스파인들이 얼마나 빨리 돌 수 있느냐, 분당 몇 바퀴 돌 수 있느냐를 의미한다고 알고 계시면은 앞으로 하드디스크를 사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 디스크 드라이버는 우리가 잘 아는 하드디스크의 형태가 됐고요. 요즘 나온 SSD는 좀 다르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도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디스크 드라이브에 우리가 원하는 섹터를 찾아가려면 어떤 정보들이 필요하죠? 예, 어떤 게 필요하냐면 어떤 실린더에 있고 그 중에 어떤 서페이스고 그 중에 어떤 섹터, 몇 번째 섹터인가 라는 이런 정보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 섹터를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여기 번호 알아야 될 거고요. 그럼 이게 이쪽 면이라는 거 알아야 될 거고 실제 얘 번호를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이 순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원하는 섹터를 찾아갈 수 있고요. 이것이 바로 디스크의 물리적인 주소, 피지컬 디스크 어드레스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파일을 저장할 때 이 주소, 이 피지컬 어드레스를 에다가 몇 번 실린더, 몇 번 서페이스, 몇 번 섹터에 저장해줘 라고 이야기 안 하죠. 자, 저희는 얘를 그냥 파일을 저장할 뿐이고요. 자, 얘는 OS가 이제 해주는 역할이죠. 근데 OS 입장에서 디스크는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 있는 것 같은데요. 자, OS가 이 모든 녀석을 모든 종류의 하드디스크를 다 알 수 없잖아요. 어떤 A라는 회사가 만든 것도 있을 거고 B라는 회사가 만든 것도 있을 거고 1TB도 있고 2TB도 있고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OS가 얘네의 가지는 각각 기계적인 특징, 피지컬한 특징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OS는 얘를 좀 더 추상화된 형태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OS는 이 디스크 시스템이 어떤 블록들의 나열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OS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디스크는 블록 0번, 1번, 2번부터 쭉 연속된 블록들의 집합이 OS 입장에서는 우리 디스크 드라이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OS 입장에서는 어떤 파일을 블록 1번에 저장해줘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자, 이 블록 번호, 이게 바로 로지컬한 어드레스가 됩니다. 즉, 로지컬 디스크 어드레스가 돼요. 또는 상대 주소, 렐러티브 어드레스라고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OS는 이렇게 블록의 번호로 나의 이 파일을 저장해줘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디스크는 이 피지컬 어드레스가 필요하죠. 자, 그럼 이 블록 번호를 이 피지컬 어드레스로
어떻게 바꿀까요? 이걸 누가 해주는 걸까요? 예, 여러분이 디스크 말고 다른 걸 좀 생각을 해보시면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래픽 카드를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최신 그래픽 카드를 샀습니다. 자, 이 녀석을 사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예, PC에다 꼽죠. PC에다가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게 드라이버라는 거를 설치를 합니다. 얘가 설치가 돼야지 우리가 산 장치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자, 이 드라이버라는 녀석이 이 OS가 바라보는 이 로지컬한 객체, 여기서 이제 로지컬한 어드레스를 실제 하드웨어가 가지는 피지컬한 어드레스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드라이버라는 거고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자, 운영체제 입장에서 디스크는 블록들의 집합이니까 디스크를 액세스할 때는 블록 번호를 전달을 하면 이 디스크 드라이버라는 녀석이 이 블록 번호를 실제 디스크의 피지컬 어드레스로 변환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디스크 컨트롤러는 거기를 찾아가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게 되는 거겠죠. 예. 자, 그래서 이 디스크 드라이버는 또 누가 제공을 하죠? 하드웨어 파는 벤더들이 제조사라고 할게요. 제조사들이 제공을 하죠. 왜? 얘네가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얘를 제공을 해주면 OS는 이 블록 번호, 로지컬한 어드레스로 디스크를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디스크 시스템이 어떻게 OS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실제로 액세스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다고 하면은, 자, 얘를 읽으려면은 얘가 속한 실린더로 이 헤드를 이동시켜 줘야 될 거예요. 여기가 헤드죠. 얘를 이동시켜 주는 시간을 seek time이라고 합니다. 탐색 시간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seek time이라고 용어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seek time이라고 해요. 다시 정리하면 디스크의 헤드를 필요한 실린더로 이동시키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게 이제 트랙이 되기도 하고요. 크게 보면 실린더가 되죠. 여기까지 와야지 얘를 읽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걸 바로 seek time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 다 읽을 수 있나요? 자, 안 되죠. 얘를 이렇게 돌려줘야 되죠. 자, 돌리는 거 로테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돌리는 시간을 로테이셔널 딜레이라고 합니다. 자, 로테이셔널 돌리는 시간. 자, 그래서 얘를 여기로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스파인들을 돌려서 얘를 이렇게 돌리는 거죠. 원하는 섹터를 우리 헤드 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로 가져오게 되면은 이제 실제로 이 헤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으면 되겠죠. 자, 그것을 읽는 시간을 데이터 트랜스미션 타임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읽는다는 거죠. 데이터 트랜스미션 타임이 되고요. 뭐 데이터 읽거나 또는 데이터를 쓰는 작업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스크를 접근하는 시간, 디스크 액세스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더한 겁니다. 디스크 액세스 타임은 자, seek time, 로테이셔널 딜레이, 데이터 트랜스미션 타임을 더한 거를 의미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디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디스크 살펴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생각보다 영상이 조금 길어졌네요.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가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영상에서 파일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여러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강의 또는 운영체제 강의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죠.